오늘부터 3일간 24시간 동안 하드한 강의를 받게 되시는데, 자, 교재는 제 책이고요. 매년 나온 책인데, 원래가 나온 지 30년째가 됐네. 30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브노트는 여러분들 좀 필기한데, 좀 편하기 위해서 이 서브노트 나눠드렸는데, 서브노트는 왼쪽에 짝수 쪽이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고, 홀수 쪽에 필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어떤 부분은 책에 적으셔도 되고, 필기를, 또 어떤 부분은 서브노트 적으시든지, 또 어떤 부분은 가져온 세무조정계산서 적든지 이렇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조정계산서 옆에 펴시고요. 같이 보십니다. 제 강의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늘 들어왔던 분들은 이 세무조정계산서가 또 하나의 교재이기 때문에 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72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72페이지 펴보십시오. 법인세 전체 계산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책하고 여러분 가져오신 세무조정계산서 사모 양식하고 같이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 소식이죠. 펴서 사모 소식 같이 펴 72페이지 하고요. 자, 가져온 조정계 자리가 넓으니까요. 편하게 앉았어요. 같은 사무실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옆에 오셔가지고 사모 양식 법인세 과세표준 수익 조정계산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세요. 그 사모 양식에다가 작은 포스트잇 하나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들 늘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포스트잇을 그 책에다가 필요한 부분 붙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모 양식도 포스트잇 붙이세요. 자, 교재하고 이런 번갈아 보십니다. 자, 우리가 교재 보시고 이런 양식 보시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세소득은 기업에게 상의 수입과 비용과 입금과 송금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협의의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이라는데요. 자, 72페이지 하단 보시면 우리가 아직은 11월 달 중순이니까 결산 마무리한 시간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결산에서 만든 단기 순손익에서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을 차감하게 되면 차가감 소득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 양식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추가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은 교재 주1을 보시면요. 이 종류가 옛날에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50% 한도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뭘 거냐 하면 이 차가감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 또는 10% 계산한 기부금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이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영업의 비용에 잡은 이 기부금이라는 비용은 이제 차가감 소득금이 계산되고 난 뒤에 계산되는 구조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하면 혹시나 이제 결손난 법인은 차가감 소득금이 없으니까 기부금이 전액 손금불산입 되겠죠. 맞죠? 혹시 여러분 작년 가져온 조정계산서가 결손나 있으면 기부금이 다 부인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난 회사는 기부금 한도가 50%, 10% 충분하니까 이익 난 회사는 기부금 한도 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 정도 많이 기부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손 난 회사가 기부금이 한도 추가 생기면 기부금이라는 비용은 공익성 비용이기 때문에 2월 공제기간을 10년간 2월 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2월 공제 송금사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업도의 소득을 구합니다. 책하고 번갈아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시기 불편하니까 제가 내용은 책에 있고 여러분 조정계산 같이 보시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73페이지 여러분 계속 사무양식 보시면 사무양식상에 108번에 각 사업도의 소득에서 그 다음 109번에 2월 결손금과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를 차례차례 빼서 과표 구하는데, 여러분들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세법 조문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도 작년도 조정계산서 보시면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죠. 맞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월 된 결손금은 없다면 각 사람들의 소득이 그대로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이때 2월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개시한 결손금을 했는데 이 15년이라는 표현은 밑에 줄을 보시면 2020년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이 15년이고 그전에는 10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2020년도 발생한 결손금이 15년의 효과를 지리려면 2035년이 돼야 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2022년 중심으로 온다면 과거 몇 년치다? 10년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필기하셔도 좋고요. 자, 그럼 올해가 2022년도니까 2022년도 중심으로 온다면 결손금이 뭐냐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당기의 공제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없는 분들은 이해만 하세요.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이 결손금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이익이니까 결손금 없으실 거죠. 맞죠? 2020년도 분에 대해서는 2035년이 돼야만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뭐냐면 중소기업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다 공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득금액의 60%만 공제를 해요. 그래서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만약에 이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10만인데 공제상 2월 결손금이 만약에 13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만약에 첫 번째 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는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가 없다고 치고 법인세 과세 표준 금액은 10만 원에서 13만 원 금액은 10만 원 범위에서 다 공제해서 과표가 0이 됩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꼭 이거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에서 빼기를 13만을 빼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 10만 원에 몇 프로만 뺀다는 이야기죠. 60%만 차감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4만이죠. 이제 뜻은 뭐냐면 중소기업 아닌 법인은 결손 나도 40%는 너 책임이니까 법인세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결손이 없는 법인들은 별 문제가 없고 있는 법인 요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중간에 오시면 문간이 춥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뜻이 그런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73페이지 작년도 조등계산 사모 양식 같이 펴보세요. 지금 금방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작년도 조정계산서를 보시면 사모 양식 같이 펴보세요. 사모 양식 72페이지 우리 교재랑 같이 보십니다.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죠? 과세표준 산출세액 밑에 지점유보소득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보이죠?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 넘어 적을 것도 없어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의 경우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법인에서는 똑같이 내는데 이 내부의 유보소득을 본국에다가 송금하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데 송금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지점 유보소득 일정 금액을 세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법인세 산출세를 구해서 다시 양식상에 보시면 120번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법인세는 제가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 3번 보시면 73페이지 3단계가 자진납부할 법인세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것이 총부담세액이 되고요.
여기서 중간연합세액과 원천납부세를 뺀 것이 자진신고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종류가 감면세액이고 공제세액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차감하는 순서는 뭐죠? 우리 발음은 공제감면 편하지만 순서는 뭐죠? 감면공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 적어 대시에요. 다 설명드릴 겁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미감면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버려요. 맞죠? 그 세액공제는 종류가 전체가 한 27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빼고는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이 돼요. 그래서 세법은 이월되지 않는 감면을 먼저 빼고 이월되는 공제를 나중에 빼라 해서 우리가 발음하기는 공제감면 순서는 감면공제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사모서식으로 다시 복습할게요. 자, 120번의 산출세액 보시고요. 사모양식 펴보세요. 표시가 포스트잇 하나씩 붙이시고요. 그래, 다음에 왔다 갔다 편하죠. 보시기가. 자, 그래서 120번의 산출세액인데 양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121번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에서 우리 빼도록 되어 있죠. 맞죠? 이거 나중에 이제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최저한세 적용받는 공제감면을 먼저 빼서 그래서 122번에 차감세액을 구합니다. 서식은 안 나와 있지만 120번에서 121번 뺀 게 122번입니다. 이해되시죠? 굳이 적을 건 없겠죠? 거기다 123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에서 이거 나와 있죠? 그걸 빼서 구한 거에다가 124번에 가산세에 더한 것이 125번의 가감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도 조정계산을 보시면 124번의 가산세는 거의 안 적혀져 있죠. 맞죠? 가산세는 대부분 다 세무조사 시 추가 납부하니까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하지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5번이 이 가감계가 뭐죠? 총부담세액인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126번이 중간연합세액이고 계속 양식 봅니다. 128번이 원천납부세액 있죠? 중간연합은 지난 8월 달에 냈고 원천기수는 뭐 지금도 은행 이자 받으면 14% 징수당하고 있잖아요. 그 합계를 132번에 적어가지고 그래서 125번 금액에서 132번을 뺀 것이 차감 자진납부세액인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133번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으로 보이시죠? 맞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배울 건데 작년도에 적힌 분도 있고 안 적힌 분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세법상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추가납부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고용정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인원수가 줄어들면 추가납부한다든지 투자세액 공제받은 우리 책에 다 설명이 있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책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인데 투자세액 공제받은 자산을 매각했다. 이러면 추가납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34번이 차감 자진납부세액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일반 법인세 구조인데 세로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거 다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듣지 마세요. 이제 법인이 주택이라든지 별장 안 적어도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는 유형자산 처분액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도에서도 법인세 내고요. 별도로 양도 차익을 따로 구해서 20% 더 세금 추가과세가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여기 오신 분들 온라인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인이 보통 주택이 잘 없어요. 맞죠? 이해되시죠? 팔면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고 1세대 3주택인 같은 80%까지 내니까 그거랑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도 보면 대부분 다 블랭크죠. 맞죠? 해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도 없다고 원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맞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로로 동그라미 6번이 얘가 원래 마지막입니다. 22년도가 마지막인데 미환류 소득 법인세가 뭐냐면 얘는 모든 법인이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그룹사에 속하는 법인과 자기 자본이 500억 초과하는 법인이 내부에 남아있는 미환류된 소득에 대해서 20% 추가가세인데 원래 22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자진납부. 이 사모양식이 전체 아웃라인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법인세 신고 서식 중에서 제일 요약 서식이 사모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왕에 본 김에요. 저랑 같이 세무조정 계산 처음부터 한번 스크린 해볼게요. 자,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 같이 보세요. 맨 앞부터 보세요. 우선 여러분들 조정계산서를 지난 3월 달에 만들고 처음 보니까 좀 친해지기 위한 거, 좀 친숙하기죠. 자, 같이 보세요. 맨 앞에 신고서부터 보세요. 1호 양식부터 보세요. 신고서요. 표지 같은 거 다 넘기시고요. 자, 신고서가 보시면 얘는 그냥 신고서일 뿐이 다른 건 인적 사항이고 밑에 동그라미 33번 보시면 수익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맞죠? 우선 단어가 뭐냐면 기업의 계상의 매출액을 세법은 수익금액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회사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금액은 과표고 35번은 산출세이고 36번이 총부담세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재는 총부담세 용어 썼죠. 그게 뭐죠? 법률 용어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1호 양식의 36번의 총부담세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금방 보셨던 3호 양식의 125번에다가 133번을 더한 숫자를 여기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보셨던 3호 양식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셔가지고 이런 것은 작년 조정계산서에다 적어주시면 좋겠죠. 맞죠? 3호 양식의 125번에다가 133번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125번만 적혀져 있고 133번이 있는 분들은 이제 133번 금액 더한 금액이 적혀져 있겠죠. 맞죠? 이런 아마 대부분 다가 133번이 없으시니까 125번 금액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총부담세라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호 양식 다음에 넘기시면 2호 양식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 2호 양식은 없으면 없는다. 이게 농어촌 특별세 양식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 전체 제가 스크린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공제감면 받으면 일부 공제감면을 빼고 20%만큼은 농어민들에서 내는 세금인데 여러분들은 작년도에 공제감면 받았는데 왜 농특세를 안 내느냐 하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민들 지원세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상 농어민들 지원만큼 중요한 조세제도, 연구개발 지원, 그 R&D 세액 공제 받으면 조세 정책의 레벨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특세를 안 내는 거 알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받으면 농특세 비과세 알겠죠? 그래서 있지만 안 낸 거는 이유는 그거라는 얘기죠. 그럼 적힌 분들은 뭐냐면 농특세 대상이 된 세액공제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용정대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는 농특세 당연히 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있고 없고는 여러분 작년도 없다고 해서 원래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배우지만 우선 스크린에 보는데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2호 양식이 농특세 신고서인데 없는 분들은 죄송해요. 여기 백데이터가 뭐냐면 여기 이제 12호 양식과 13호 양식이 농특세 부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호 양식 있는 분들만 뒤에 손 넣어가지고 없는 분들 죄송해요. 12호와 13호 양식 한번 찾아보. 내가 빌려준 거는 같이 한번 봐봐요.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12호와 13호 양식의 번호는 좌측 상단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12호와 13호 양식이 있어요. 그거 있죠? 한 장 더 넘겨봐요. 13호 양식. 됐나요? 예. 여러분 없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식은 뭐죠? 작성해서 뒤에서 앞으로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작성한다면 13호 양식이 먼저 작성해서 12호로 오고 그리고 2호로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3호 앞으로 돌아와서 3호 양식 보시고요. 여기 직계표입니다. 3호 양식, 작년 조정계산서 3호 양식에다 포스트잇 붙여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정계산서가 전체가 한 200종류가 되어 있어요.
법인세, 조특 합치면요. 물론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작성하지만 다 작성한 거 아니지만 이 제일 중요한 양식이 뭐냐면 양식 중에서 사무 양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5 양식 꼭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50% 얼지가 가장 핵심 양식이 세 양식이 전체 조정계산서의 90%를 차지합니다. 자, 사무 양식 보시고 난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는데 그 다음은 4호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가 나오죠? 표준 재무상태표 나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제본의 순서는 얘는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맨 뒤로 제본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일 뿐이에요. 그 서식에 번호가 앞에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무 조정하는 거에 어떤 뭐랄까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경력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가 나요. 앞에 제본한 친구는 경력이 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얼떨결에 제본한 거 알겠죠? 원래는 뒤로 가야 돼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재무제표일 뿐이. 자, 그 다음에 4호 양식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양식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받으면 우리 전체 스크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적어도 아무리 많이 공제감면 받더라도 중소기업은 과표의 7%, 대기업은 10에서 17% 납부하라는 것이 최저한세입니다. 여러분 공제감면에 있으면 최저한 조정계산 다 있어요. 알겠죠? 검토하는 서식이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5호 양식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5호 양식은 없어요. 이거는 양식은 있는데 우리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5호 양식은 뭐냐면 특별비용 명세서라 해서 여러분 관계없는 서식이죠. 그러니까 또 넘기면 6호 양식과 7호 양식은 또 안 보여. 맞죠? 그게 뭐냐?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서식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복잡한 양식이 8호 양식이에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제가 금요일 날 8호 양식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 8호 양식은 뭐냐면 크게 나누어서 8호 양식에 갑지가 있고 8호 양식에 얼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이해 안 되더라도 또 설명할 겁니다. 이 갑지가 뭐냐면 공제감면세가 추가납부세 합계표입니다. 이게 총괄 직계표예요. 거기에 뭐가 백데이터 붙냐면 여러분 보시면 양식에 중간 직계표가 있는데 전체가 7개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가 한두 개밖에 안 붙여져 있어요. 제가 설명을 다 한 적 있습니다. 8호 양식의 밑에 백데이터가 2번이 뭐냐면 얘가 감면에 관련된 총괄표입니다. 다음에 또 설명 또 할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8호 양식 갑지가 석장이에요. 석장 뒤에 살짝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8호 양식의 2번은 여러분들 감면 명세에서는 대부분 다 없을 거예요. 맞죠? 대부분 없죠? 이제 갑지 다음에 여기 석장이 갑지니까 한번 더 넘겨보세요. 없지요? 여러분 제가 왜 보냐 하면 마지막 날 강의할 때 여러분 대부분 다 감면 없으니까 감면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중소기업, 소기업 감면에 관련된 총괄표. 이해되시나요? 물론 요즘 이제 세무회계 사무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제 강의 들을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면에 관한 총괄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다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이제 8호 양식의 3번이 보여요. 얘가 뭐죠? 공제에 관한 총괄표 다 있죠, 맞죠? 얘도 몇 장이죠? 석장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공제 양갈로 3번 석장 있죠? 예. 예. 석장 등에 되어 있어요. 이 세액 공제에 관련된 총괄표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따르냐면 여기에 따른 내용이 딱 달라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걱정 마세요. 뭐가 따르냐면 이제 대부분 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서식이죠. 조세특례제한법 서식 1호 양식에서 공제 신청서 이런 게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8호 양식에 3번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공제 신청서가 바로 다음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실력인 거예요. 여기다 제본해 있는데 모르고 맨 뒤에다 제본해서 봐요. 보면 한참 뒤에 있을 거예요. 양식 맨 꼬다리에, 그 터머리에다가. 난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제본한다고 생각하기 알겠죠? 예? 원래는 다 얘의 백데이터 서식이죠. 밑에 하단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조특법 3호 양식에
지금 여러분 어렵지만 그냥 다 설명할 거예요, 다시죠. 연구개발비 명세서가 보일 겁니다. R&D 명세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가면 있어요. 양갈로 사모서식의 백데이터, 조특법 사모서식이죠. 8호 양식의 3번 말고 연구개발 명세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제본이 안 되고 맨 뒤에 가 있으면 어떡하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봐도 헷갈리는데 맞죠? 뒤에다 제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또 뭐 있냐면요. 투자 명세서, 통합 투자 명세서 있고. 자, 지금 작년 조정계산서 보고 계세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8호 양식 찾아보세요.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조정계산서 다 가져오셨죠? 지금 오신 분도 갖고 오셨죠? 예, 예. 없는 분 제가 제 거 좀 빌려주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제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막 정신 없어지죠? 나중에 설명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서식이 뭐냐면 연구개발 명세서, 통합투자 명세서, 고용정대 계산 이렇게 붙는다. 알겠죠? 이 조세특례제한법 서식들은 전부 다 백데이터 서식이에요. 그럼 작성의 순서는 뭐냐면 이 백데이터 서식을 먼저 작성해서 신청서로 와서 8호 양식에 3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앞으로 설명드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다 생략합니다. 8호 양식에 양갈로 4번인데 여러분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있는 분들 더 넘기면 8호 양식에 양갈로 5번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서식입니다. 8호 양식에 양갈로 5번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8호 양식이 제일 복잡한 서식이죠. 여러분 보시면 좀 정신없을 거예요. 더 넘겨보세요. 예. 아직 연구개발이고. 예. 회사마다 달라요. 8호 양식이 5번이 있는 회사는 외국납부세 공제. 얘 백데이터가 뭐냐면 제가 조금 더 많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거 5호에 2 하고 5호에 3 하고 5호에 4라는 백데이터 서식이 또 붙습니다. 외국납부세 공제 있는 분들만 그렇습니다. 8호 양식에 백데이터가 더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이제 8호 양식 이제 갑지의 얘 총괄표에 밑에 붙는 거. 을지는 뭐냐면 얘는 추가납부에 관한 서식이죠. 여러분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면 을지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대충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고. 이제 8호 양식이 제일 복잡한 서식이에요. 공제가면 총괄표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8호 양식 갑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갑지 보시면 갑지만 한번 보세요. 다 저 설명드릴 테니까. 8호 양식 갑지가 다 있죠, 맞죠? 없는 분들은 뭐 공제감면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추가로 해서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같이 한번 봐봐요. 네. 이것도 보시고. 갑지 없는 분들은 내가 한 5개 조정계산서를 가지고 여분이 있으니까 8호 양식 갑지 없는 분들은 내가 보여드릴 다 있네. 전부 다. 저는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요. 대부분 다 있네. 저기 없어요? 네. 요거 그럼 같이 좀 보세요. 네. 네. 보시고 금요일 날 나한테 반납만 하면 돼요. 8호 양식 갑지가 공제가면 총괄표인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가면세 이렇게 나와 있죠? 8호 갑지가. 맞나요? 예. 거기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150번이 보여요. 보이나요? 없더라도 보세요. 보시면 150번에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공제가면 개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호 양식 갑지의 8호 양식의 갑지의 첫 번째 페이지 150번 안에 4번 칼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 3호 양식의 얘가 123번으로 얘가 뭐냐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가면서 이런 혹시나 8호 양식 갑지에 150번 적힌 분들은 손 넣어서 아까 3호 양식 포스트잇 붙였죠, 맞죠? 3호 양식 거기에 125번에 123번에 적혀져 있나요? 맞죠? 예, 그렇게 확인하는 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식이. 아까 제가 121번과 123번을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다시 8호 양식 갑지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갑지의 두 번째 페이지 제목이 뭐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151번부터 하단에 178번까지 하나같이 감면, 면제, 면제, 감면 나와 있죠. 맞죠? 감면만 딱 정리했고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180번부터 보시면 뭐죠? 전부 다 공제죠. 한 50개가 나와 있는데 그 180번부터 공제만 합격한 것이 230번이 소개라고 나와 있죠. 맞죠? 됐나요? 231번이 총계라고 되어 있죠. 보이나요? 총계 보이죠? 번호 잘 보세요. 총계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적어볼게요. 8호 양식의 갑지의 231번에 7번 안에 있는 얘가 어디라냐? 3호 양식의 121번으로 가, 얘가. 적힌 분들은 3호 양식의 121번으로 갑니다. 얘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가도록 되어 있죠. 저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정예산에서 제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아, 공제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는 구조가 이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호 양식 갑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뭐라고 알겠죠? 말이죠. 직계표다. 밑에 서식 가져와서 3호 양식 가는 서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8호 양식 다 넘기시고요. 이제 9호 양식은 가산세 양식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9호 양식은 가산세인데 넘겨보세요. 8호 양식 갑지 한참 더 가야 돼. 아까 많았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없죠? 9호 양식은 없어요. 찾아볼 것도 없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0호 양식은 다 있어요. 뭐죠? 좀 더 넘겨봐요. 예. 제일 뭐죠? 영양가 없는 양식이죠. 원천납부 명세 맞죠? 뭐 그냥 원천납부 한글 그냥 표시할 뿐이죠. 맞죠? 여기 10호 양식이고 11호 양식은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래서 없는 거고 12호와 13호는 제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얘가 2호 양식이 농어촌 특별세 서식인데 농특세에 대한 부표 서식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좀 뒤에 오신 분은 설명 어떻게 좀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감면을 받으면 20% 내는 건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든지 기술개발에 관련 지원은 농특세가 비과세가 돼요. 그럼 나머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13호 양식에 적어서 12호로 갔다가 2호로 넘어옵니다. 알겠죠? 그런 구조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14호 양식은 양식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조정계산서가요. 1호 양식부터 시작해서 14호까지가 뭐냐면 얘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련된 서식이라고 전반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 후반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나온 서식이 15호 서식이 나와요. 15호 서식이 뭐죠? 중간 총괄표 얘가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인데 이런 포스트잇 붙이세요. 15호 양식에. 얘가 뭐죠? 소득금액에 관련된 그게 뭐죠? 여러분 회사 기업에게와 세무에게 대한 차이에 대한 전체 내용이죠. 맞나요? 이걸 적는 양식인데 자 우선은 15호 양식의 맨 밑에 합계를 보세요. 왼쪽의 합계가 입금산입, 송금산입 합계고 오른쪽의 합계가 송금산입, 입금 합계 보셨나요? 자 얘를 가져가 포스트잇 붙이고 손 넣은 상태에 아까 우리 포스트잇 붙였던 3호 양식으로 가봅니다. 3호 양식에 102번에 입금산입하고 103번에 송금산입에 그대로 옮겨져 있죠. 맞죠? 아, 이게 연결해서 그쪽으로 가는구나. 됐나요? 그 서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긴 하고 15호 양식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 설명서가 나와 있죠. 과목별 세무조정에 자세한 설명서 나와 있죠. 적는 거고. 첫 번째 장은 입금에 대한 설명서 한 장 더 넘깁니다. 두 번째 장은 손금에 관련된 설명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넘기면 이제 개별 조정사항이 나와요. 16호 양식이 바로 여러분들 매출 수익 금액 조정, 이제 바로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할 거죠. 여러분 매출에 대한 조정사항 나옵니다. 됐나요? 한 장을 더 넘기면 17호 양식이 또 나와요. 자, 따라가 보세요.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나오는데 한 장을 더 넘기는데, 나는 뭐가 더 있네?
16호의 일화에서 수입 배당금 조정명세에서는 매출과 관련 없는 서식인데 양식이 완전 낙동강 오리알처럼 끼어진 서식이 얘는 수입 매출하고 관련 없는 서식에 번호를 갖다가 빈 양식이 많은데 국세청이 굳이 16호의 이게 많은데 얘는 수입 배당금 입금물 사입 서식인데 매출과 전혀 관계없는 서식이죠. 16호의 2는 없는 회사도 있어요. 알겠죠? 없는 회사는 수입 배당금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원래 수익금액 양식이 16호와 17호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넘기면 18호 양식, 여러분들 눈 닦아 봐도 안 보입니다. 18호 없어요. 알겠죠? 이건 부동산 임대업이 간주임대로서 구성 양식이죠. 자, 한 장을 더 넘기면 또 양식은 나옵니다. 19호 양식인데 있는 법인도 있고 없는 법인. 이게 가지역금 인정이자 조정계산세. 19호가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어요. 드디어 양식에 먼저 갑과 을이 나왔죠. 항상 작성 요령은 을부터 작성해서 갑으로 합니다. 알겠죠? 인정이자가. 뭐 이러면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할 거고 또 넘깁니다. 그 다음에 20호 양식이 감가상각비 조정계산서 나오는데, 자, 요 양식이요. 20호 양식은요. 양식이 원래 네 가지예요. 20호 양식의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가 4번만 제본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감가상각의 합계표만 제본되어 있죠.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설명합니다. 1번 양식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정률법 양식이고 2번 양식이 정액법 양식이고 요거는 3번 양식은 국제기준 옛날 신고조정 서식인데 셋 다가 전자신고 대상이 서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작성은 하지만 홈택스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작성 안 해도 돼? 라는 서식이기 때문에 제본이 안 돼 있는 거 알겠죠? 어디냐? 이런 회사에 또는 세무사무실에 폴더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세무조사 나올 때 보여주마 하고 굳이 제본 잘 안 합니다. 알겠죠? 제본하게 되면 감가상각 개수가 엄청 많으니까 조정계산서가 쓸데없이 두꺼워지죠. 맞죠? 보통 대부분에서는 제본 안 해요. 뭐 제본하고 안 하고는 회사의 마음이죠. 알겠죠? 개별 양식들입니다. 됐나요? 자, 20호 양식 넘기시고 그 다음 왜 없는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없는지. 거기는 뒤에 나와 있네. 정밀금 양식이죠. 붙인 것은 회사의 마음에 이걸 붙이니까 조정계산서가 미련하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예? 두껍다고 일 많이 한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되게 미련한 서식이죠. 자, 21호 양식과 22호 양식은 기부금 서식입니다. 우리 아까 좀 늦게 오신 분은 못 들었지만 기부금은 세무조정 순서가 맨 뒤였죠. 차가감 소득금액 다한데 양식의 순서는 21호, 22호 여기 나와 있어요. 한 장 더 넘깁니다. 21호하고 22호가 기부금 양식이고 23호 양식이 접대비 조정계산서다. 뭐 그렇게 중요한 서식은 아니에요. 갑지하고 을지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자, 또 넘깁니다. 24호 양식은 이런 대부분 다가 제본이 안 돼 있어요. 혹시나 24호 양식 제본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4호가 제본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대단히 미련한 회사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17명 앉아 계시는데 혼자만 손 들었거든. 아마 온라인 강의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검은데 혼자 100놈은 이상해 보이죠. 맞죠? 무슨 이야기냐면, 24호 양식, 우리 해당은 되는데 작성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3만 원 넘는 것 중에서 정규 적용 안 받고 온라인 송금한 거 있죠? 그 송금 명세서 적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계좌번호 딱 적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들겠죠? 전형적인 노가다 양식이죠. 저는 작성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저쪽에 이제 세무계 사무실 열심히 임명했네, 맞죠? 내가 보기엔 좀 밀어넣었어. 자, 근데 25호 양식은 없을 거예요. 건설 자금이자 조정계산서 혹시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5호 양식. 이런 뭐죠?